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천부경을 말씀하셔가지고 제목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족의 시원을 다시 생각한다. 뭐 그런 제목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한 그 제목은 이 우리 민족의 천부경이 이 아시아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 역사상의 인물 중에 징기스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록 선생님하고 또 우리 신용섭 회장님 같이 몽골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징기스칸 그 화상을 하나 이제 사다가 방에 걸어 놓았는데 일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박사인 그 마크 피터슨이라고 그분이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양평에 와가지고 제 방에 이제 저렇게 사진처럼 걸려 있으니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징기스칸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또 이등박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니까 그 문에 이등박문의 동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자기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자기 민족 또 자기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자국 중심의 사관,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5,000년 역사를 내려온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면 그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정신적 구심점이 된 무슨 그런 경전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5,000년을 내려오느냐 이거야. 5,000이 안 된 뭐 2,000년, 3,000, 지금 성경만 해도 그게 2,00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주 성경을 끼고 교회에 가는데 왜 우리 민족은 5,000년이나 됐는데 우리의 경전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야. 그럼 우리 민족은 그렇게 못난 민족인가? 5,000년을 살면서도 자기 경전 하나 없고 남의 경전. 그러니까 뭐 논어맹자 사서삼경 그러면 그건 중국의 경전이지 우리 한민족의 경전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화엄경, 법화경 이것은 인도 부처의 경전이지 우리 민족의 경전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탈무드 또 인도의 베다 뭐 역사상의 많은 민족들이 저마다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경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중국에 예속되면서 우리의 본래의 경전과 그 정신과 사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것은 잃어버리고 중국 거를 갖다가 우리 것으로 우리의 경전으로 그렇게 인식해 온 거죠. 그리고 중국의 공자는 중국의 성인입니다. 석가는 인도의 성인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서양의 성인이야. 그럼 우리는 율곡, 퇴계 이런 사람은 그냥 훌륭한 분이지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5,000년 역사상에 하나도 없는가? 저는 이 천부경이 우리 한민족의 경전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침 오늘 그 천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천부경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천부경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 다른 민족의 경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천부경은 이제 우리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경전으로서 그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천부경이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 그렇게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문에 들어올 때 홍익인간이란 네 글자가 써 있네요. 이 홍익인간 네 글자가 한국 정신, 한국 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 정신, 한국 철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철학과 사상의 핵심입니다. 홍익인간이. 그러면 저 홍익인간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홍익인간 네 글자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홍익인간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데 이 천부경 81자를 네 글자로 요약해서 표현한 게 홍익인간이에요. 그 이제 아시아의 사상은 가령 중국의 경우에는 고대에는 이제 유묵도 사상이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유가, 묵가, 도가. 지금은 묵자 사상이 별로 사회적으로 큰 힘이 없습니다만 순추 시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묵자 사상이 대단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묵도가 유불도로 바뀐 겁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하나의 그 사상적인 자리를 차지해서 유묵도에서 유불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묵도 또 유불도
이러한 사상의 역사는 뭐 불교, 유교, 또 노자 이런 것은 다 역사가 길어봐야 2500년 좌우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5000년 전의 정신과 사상을 담은 경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조선 시대까지는 중국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한서 삼국지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런데 고조선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환국시대, 환인환웅을 이야기하는데 환인환웅에 대해서는 중국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자료에 안 나오고 믿을 수 있는 자료로서 이제 삼국유사에 환인환웅 단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환단고기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책이냐 믿을 수 없는 책이냐, 어차피 이 고조선 시대를 지나서 환인환웅 시대로 올라가면 그거는 중국 역사도 46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중국의 시조 황제의 출발점이 4600년이에요. 근데 지금 환인환웅 시대는 중국의 시조보다도 더 이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국 기록에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 이전이니까. 그럼 중국 기록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가짜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은 중국 기록에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책이니까. 환인환웅 때에는 중국 역사가 시작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국유사에 보면 환국의 그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이란 말하고 천부경이란 말하고 글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하고 천부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천부인은 도장인자니까 그 도장,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장을 3개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이제 최남선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무슨 방울, 거울, 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그 이론도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 도장인자하고 맞추면 잘 안 맞는 이론이야. 도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무슨 방울, 칼, 거울이냐 이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삼국유사에 말하는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도장인자는 뭐냐? 이제 가령 성경도 모세 그 초기 모세 오경은 시나이 산에 가니까 석판에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 돌판에. 에? 또 옛날에 그 세기문자 같은 거는 전부 흙에다 해가지고 토판에 새겼잖아요. 우리도 고대로 올라가면 그 토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상고문자는 흙토변에 글을문 해가지고 토문이라 그래서 흙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이제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이런 손가락 같은 그런 도장이 아니고 이 천부경 이 시대에는 옥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옥기. 예? 옥으로 그 그릇을 만든 시대. 그러니까 홍산문화, 지금 내몽고 적봉시에 가면 홍산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청동기 시대 이전이에요. 응?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근데 고조선 시대를 지나면 철기 시대야. 철기 시대 이전에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옥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홍산문화 그때 발굴되는 건 전부 옥으로 만든 그릇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바로 그 환웅 시대가 옥기 시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옥에다가 경을 새겼단 말이야. 아까 시나이 산에서 그 책에다가 글을 쓴 게 아니고 석판에 돌에다가 했듯이 이것도 옥에다가 글을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 환웅이 그 가지고 온 천부경의 내용은 지금처럼 길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81자까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 천부경에 대한 환웅이 천부경을 거기 부연 설명했단 말이 나오거든. 응? 천부경에 대해서 더 설명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환웅이. 이제 그걸 받아와 가지고 천부경을 더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81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뭐 말이 많고 글자가 많은 게 아니죠. 가령 요순시대를 우리가 말하자면 요순시대. 그러면 요임금이라고 한 분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전하면서 한 말은 글자 4글자라고 그래. 그건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윤집골중하라. 진실로 윤, 예? 진실로 윤자가 있어. 뭐 흑판이 없으니까. 진실로 윤 잡을집 그걸 가운데 중. 그러니까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전해줄 때 뭐 돈을 모아서 몇백억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통치 철학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철학이 뭐 길게 써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글자 4글자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웅도 그 세상에 나와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천부경을 받아오는데 천부인에다가 옥에다가 거기에다가 받아서 왔다 이 말이지. 근데 81자까지 다 안 되고 그거보다는 짧았다 이거야. 짧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환웅이 연천부경이라 부연할 연자 환웅이 천부경을 연역했다. 부연 설명했다 한 기록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81자의 천부경으로 된 것은 환웅에 의해서 더 설명이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바로 그 옥에다가 천부경을 새긴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경을 아마 이 내용상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중하로.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기록한 거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지도자의 통치 철학으로 됐겠죠. 그러다가 전 국민의 하나의 그런 정신적인 그 중심 사상으로서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시기가 언제냐? 그게 이제 치우 시대라고 봅니다. 치우, 붉은 악마 치우가 있잖아요. 그게 환웅 시대예요. 그 치우 시대는 벌써 그 구려. 그러면 이제 이 천부경이 왜 치우 시대의 전 국민적인 경전으로 보급이 됐다고 보느냐 하면 치우는 이제 구려족의 지도자란 말이야. 9개 연방을 거느린 지도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웅제라고 해주시죠. 이제 환웅이란 말은 환국의 웅제란 말이지. 그래서 환웅천왕이라 보통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치우도 이제 치자는 저 한족들이 거기다가 붙인 거고 원래는 우제라 그래야지. 우제. 에? 그러니까 이 치우 시대에는 벌써 그 강역이 환국이 크게 확대돼 가지고 저 산동성이나 저 하북성 남쪽이나 이때까지 강역이 확대된 시기가 바로 이 치우 시대입니다. 치우천왕 시대야. 그래서 이때는 그 천부경이 통치자의 그 철학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런 하나의 그 경전으로서 보급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치우를 천부신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흑판이 없어서 천부경의 그 천부신 그거 이제 중국의 여러 기록에 나와요.
치우를 천부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천부신. 그러니까 치우를 다른 분은 뭐 단군을 천부신이라고 하는 일이 없고, 예? 환웅을 천부신이라고 하지 않고 치우천왕을 천부신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천부경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치우 시대에, 치우천왕 시대에 이 강역이 아주 크게 확대됐단 말이야. 응? 그때 이제 그 최초로 5가지 병기를 개발한 분 아닙니까? 투구를 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족들이 보기에 막 얼굴에 뿔이 나고 말이지. 이렇게 막 그래서 귀신처럼 기기묘묘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최초로 투구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쓰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귀면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야. 에? 와당 같은데 이렇게 막 귀면으로 나오잖아, 무섭게. 그리고 천부경이 81자 아닙니까? 글자가 지금 나눠드린 그게 글자가 딱 81자예요. 그런데 중국 기록에 보면 치우가 형제가 81명이라고 되어 있어. 형제란 말은 무슨 그 같은 피를 받은 형제가 81명이 아니고 이제 그 같은 그 연방들이 81개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방의 최고 지도자가 치우고. 그래서 그 천부경이 81자인데 치우가 형제가 81명이라고 한 것이나 치우가 형제가 81명이라고 하는 건 중국 기록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또 중국 기록에 치우를 천부의 신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치우와 천부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치우 이전에 천부경은 이미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야. 에? 천부경을 부연 설명한 것도 환웅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치우 시대에 이르러서 한 역할은 무엇일까? 그 치우가 이제 지도자 몇 사람의 통치 철학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국민 경전으로 보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경전으로서 그걸 외우고 그것도 철학을 따라서 또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우 이후에 이제 단군 조선이 건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 환국 시대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환국 시대의 경전이 천부경이고 그 경전을 부연 설명한 것이 환웅천왕이고 그 경전을 전 국민에게 보급한 것이 치우천왕이고 그리고 단군 시대에 이르러서 단군조선 부여까지 계속 우리 한민족의 경전으로 되어서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의 경전이 언제 이 우리 민족과 멀어지게 됐느냐? 신라 이후에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신라는 당나라의 이 하나의 속국처럼 되어 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모시게 됐단 말이야. 네? 그 중국의 경전이 우리의 경전이고 중국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고 중국의 성인이 우리의 성인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신라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까지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천부경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고조선도 현재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신화니 뭐 단군조선이 예?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단군조선이 있었다 했다가 또 문제를 제기하면 있었다 했다가 또 뭐 있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쨌든 단군조선은 신화다. 예? 단군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 지금도 단군이나 고조선에 대해서 신화라는 두 글자를 떼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닌 거잖아. 신화니까. 그래서 단군조선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전에 환웅시대는 뭐 6천년, 7천년, 8천년 이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기록에도 없는데 중국도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 환인환웅은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중국의 최초의 국가 하나라보다도 200~300년이 먼저란 말이야. 그리고 환인시대 환국은 당연히 중국 역사 기록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인 역사는 뭐 2600년밖에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제 사마천이가 쓴 그 사기에 한족의 시조 황제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사마천이 태어난 시기부터 3000년 전 황제라고 한 사람까지는 사마천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어쨌든 근 3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황제를 시조로 해가지고. 황제가 중국의 무슨 임금 황제가 아니라 누르황자 황제. 한족은 시조를 누르황자 황제라 하고 있잖아요. 그 누르황자 황제가 이제 우리 지금 한민족의 역사는 벌써 한 2~3천년 흐른 뒤에 한족의 시조 황제란 사람이 나오는 거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환국의 한참 그 후세의 지도자 중에 치우란 사람이 있는데 그 시기에 중국 한조의 시조 황제란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시조 황제가 우리 한민족의 시조 치우하고 전쟁한 기록부터 중국 사마천 사기 역사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제가 그 전쟁을 하면서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가지고 환산에 올라가고 대종까지 미쳤다 그런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 환산. 근데 이제 그 환자는 왜 중국 길림성에 가면 환도산성이라고 고구려 환도산성이 있잖아. 예? 근데 거기는 탄환 환자를 썼잖아. 우리 환인 환웅의 환이 아니고 탄환 환자를 썼어. 그러면 도읍에 무슨 탄환 환자를 썼겠어요?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한 민족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환인 환웅의 환도 우리 말에 환하다, 둥글다, 밝다 이런 말을 한자로 쓴 게 그 환자예요. 응? 그러니까 그 환은 우리가 환하다 우리말 그것을 한자로 쓰면 그런 붓셀 환자를 쓰기도 하고 탄환 환자를 쓰기도 하고 탄환도 둥근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말의 그 환이란 말이야. 환이란 건 우리말의 환이란 말은 태양이란 말이고 둥글단 말이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환산에 올라갔다.
예? 대종은 태산의 다른 이름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산동성에 있는 태산과 이 환산에 올라갔다 그 기록을 보면 이 환국이 바로 환산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 고조선 이전에 벌써 환국 시대에 7, 8년 전의 책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왔는가, 그걸 참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중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이니까 중국 기록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데, 그 중국의 첫 시조 황제가 활동한 그 기록에 보니까 환산에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환국이 바로 환산 지역에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삼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기. 예? 환인, 환웅, 단군, 입, 삼성에 대해서 쓴 게 삼성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이전의 기록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삼성기야. 여기에 이제 천부경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그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이라고 한 책이 환국의 경전으로서 구전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환국이 처음부터 문자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가 없을 때에는 구전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환웅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혁덕이라고 한, 신지 혁덕이라고 한 사람을 시켜서 녹도 문자로 기록했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녹도 문자란 말은 들어보셨나? 녹도 문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환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환웅 시대에 이르러서 문자가 생겼단 말이야. 녹도문이. 그래서 그 녹도문으로 최초로 그것을 기록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문자는 지금의 한자하고도 글자가 다르죠. 녹도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한자처럼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중국의 최초의 문자인 갑골 문자보다도 더 먼저 생긴 글자니까. 그런데 이제 신라 때에 이르러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최치원. 고운 최치원. 고운 최치원이 이 옛날 비를 보니까 거기에 전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응?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다시 최치원 시대에 유행하는 글자로 그것을 바꿔 적어서 오늘날 지금 천부경이 전해오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론은 그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가령 중국의 황제 내경이 있고 또 황제 음부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시조 황제가 썼다는 책이 황제 내경이야. 그렇지? 황제 내경이라는 책 이름 들어봤어요? 또 황제 음부경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황제가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책이 전해 내려오게 됐는가 보면 처음에
한 뭐 몇천 년 지나서 석실, 산에 가서 석실에 들어가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서 그 책이 나왔는데 이게 황제의 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 개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잖아. 근데 개들은 당당하게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황제 내경이니 황제 음부경이니 그러는데, 우리는 뭐 환웅 천부경이니 치우 천부경이니 그 이름을 못 붙이고 이걸 그냥 내버려버린다 이거야. 이 차이야. 그래서 어쨌든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이 바로 천부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천부경이 그 사료적 가치로서 그 실증적인 하나의 책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웅이 천부경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홍익인간을 하고 제세이화했다 그랬는데, 그 천부경하고 환웅의 그 천부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면 모르지만 삼국유사에 말하는 천부인이 바로 천부경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천부경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도대체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